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효주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6시 30분 여러분들의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매주 유익한 과학 강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봄날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연 들려주실 우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장호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랑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재수까지 그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연이 깊은 대구를 강연을 위해서 다시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강연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수소차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소차는 수소로 갑니다. 근데 그 수소차에 들어갈 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걸 강연을 할 거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그 수소를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큰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좀 깁니다. 이정제소,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화학적 연료 및 화학 빌딩 블록 생산. 되게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제일 앞에 E는 전기, 그러니까 electricity, 전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정제소, 여러분들 정제소라 그러면 좀 약간 낯선 말일 수 있는데 그 석유화학 정제의 그 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분들 쓰는 비닐봉투에 나오는 그런 고분자 재료들을 실제로는 이 정제소에서 나오는데, 그런 정제소에서 나오는 것을 기존에는 주로 화석 연료와 열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좀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게 신재생 에너지죠. 전기화학적으로 연료, 여기서 연료라 그러면 수소를 말씀드리고, 화학 빌딩 블록이라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틸렌 같은 그런 고분자를 만드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미래 도전 과제 10대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가지 여기 다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인구 변화, 교육, 그다음에 글로벌화,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류,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세 가지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수소 생산,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기술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수소 연료 사회, 여기 보면 하이드로전 퓨얼 소사이어티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저희들이 수소를 이용해서 이 어떤 그 차에 연료도 넣고, 그다음에 수소의 그 플랜트가 있어서 그 수소 플랜트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사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주입도 하기도 하는데, 그 수소를 만들 때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무한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소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던 것보다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제소,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네덜란드 델프트 유니버시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된 것인데, 지속 가능한 전기화학적 연료 및 화학 빌딩 블록 생산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나 또는 전기를 넣고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만들 때 또 CO2나 N2 같은 다른 기체를 넣게 되면 저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료 또는 화학 원료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CO2 발생 없이 계속 순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내용은 그림을 보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Climate change is urging us to drastically minimize the use of fossil energy. The industry has little alternatives. Currently, the industry uses coal, oil, and gas as feedstock and fuel in their processes to develop base chemicals for further development into necessary carbon-based compounds and materials. Our chemical sector that delivers these base chemicals will have to replace its traditional raw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with sustainable ones as soon as possible if we want to become CO2 neutral by 2050. E-refinery is exploring possibilities for the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chemical industry. It focuses on the electrochemical conversion of water, air, and biomass into fuels and bulk chemical using sustainable electricity. E-refinery aims at two technologies. One, the indirect route towards chemicals and fuels via green hydrogen. With H2 and carbon molecules from air or biomass, it is possible to make base chemicals and fuels using several steps of thermochemical reaction processes. The indirect route requires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2. 이쪽 그 델프트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리파이너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주셔서 한번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 리파이너리에서는 수소나 그다음에 화학 빌딩 블록을 생산을 하는데 기존의 정제소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이것들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수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2050년이 되면 수소를 쓰는 양이 한 10배 정도, 최소 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 2050년에 수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기차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넥소라는 수소차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거리에서 옮겨가고 갈 때 수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수소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 또는 일본의 토요타, 그다음에 독일의 벤츠 같은 회사에서 수소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는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또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주입이 되면 물을 만듭니다. 그때 물을 만드는데 대신 그때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죠. 그래서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수소차는 가장 좋은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만 이용하고 물을 내뿜기 때문에 전혀 환경 오염이 없는 청정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소차의 그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수소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고 그 수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는 수소를 넣어주면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서 가는 차죠. 그래서 엔진이 없고 여기에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그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를 점점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첫 수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원래 작년 같으면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단지 내에 모두 수소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선두주자였고 독일, 그다음에 중국 같은 그 나라에서 이제 수소차 보급 계획을 세웠는데 보시면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독일을
넘어서서 수소차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청정 에너지이고 매우 좋은데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할 때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 수소 100이 있다 그러면 그 수소의 96을 만들 때 96%를 만들 때 CO2 이미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화석 연료를 개질할 때 메탄이 나오고 그 메탄에서 어떤 촉매를 넣게 되면 수소와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CO2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온실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들려 그러면 물을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H2O이죠. 거기에 전기를 주면 H2O2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전에 물 분해, 물 분리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일렉트롤리시스고 물을 분해하면 저희들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통해서 만든 수소를 저희들이 그린 수소, 녹색 수소라고 하고 기존의 수증기 개조를 통해서 얻는 회색 수소 또는 그레이 수소보다 환경 오염이 덜하고 이쪽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을 분해할 때 실제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연료도 줄 수 있겠지만 저희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지구에는 무한한 양의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 전기를 통해서 저희들 결과적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을 저희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산비탈이나 또는 건물 옥상에 있는 태양 전지 패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태양열 발전이라고 일부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 태양열 발전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고 거기에 물을 끓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태양의 빛이 워낙 세지 않아서 또 비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발전이 하지 않고 100% 태양광 발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이냐? 반도체는 부도체하고 도체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반도체는 밴드갭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갭 에너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갭 에너지가 1.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이 산화철, 녹을 보시면 철이 녹슬게 되면 이 산화철이 되는데 빨간색이죠. 이 이유는 이것의 밴드갭이 2.0 일렉트론 볼트이고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애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밴드갭이 없습니다. 또 투명한 유리는 밴드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적당한 밴드갭 에너지, 그 적당하다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밴드갭 에너지가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때 가시광을 흡수합니다. 태양광에서 가시광은 한 70% 정도 차지하고 그 70% 되는 가시광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를 쓰면 빛의 흡수가 없고 그다음에 흑연을 쓰게 되면 빛을 흡수는 하지만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갭이 있고 우리 반도체에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에 빛을 넣어주면 그 빛의 입자 하나, 그게 광자인데 광자가 전자와 전공을 만듭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전공을 만들게 되고 이 전자와 전공이 결국 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광, 전기, 화학, 물분에 있는데 쉽게 이야기 드리면 반도체를 물에 넣습니다. 반도체를 물에 넣고 태양광을 쬐어주면 그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고 그 전자 전공이 결국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가 결국 물을 분해하는 데 쓰여서 수소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에노드, 캐소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한쪽에 제가 에노드 쪽에 빛을 쬐어줄 수도 있고 캐소드 쪽에도 빛을 쬐어줄 수 있지만 한쪽에 빛을 쬐어주면 그 빛 쬐어주는 쪽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이 산소 발생 반응과 수소 발생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와 산소가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광양전극과 광음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에노드라는 곳에서 빛을 비춰줄 수 있거나 또는 캐소드, 음전극 쪽에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음전극 쪽에 비춰주게 되면 그쪽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것이고, 양전극 쪽에 빛을 비춰주면 그쪽에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양전극은 N형 반도체여야 되고 음전극은 P형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이야기 들을 때 N형, P형 많이 들었을 겁니다. N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네거티브의 약자이고, P는 포지티브의 약자인데 전공이 많은 반도체입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그 광전기화학, 영어로는 PEC라고 하는데, 이 PEC 물분해를 할 때 제가 빛을 에노드 쪽에 쬐어줄 수도 있고 캐소드 쪽에도 쬐어줄 수 있고 양쪽에 다 쬐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앞에서 보는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광촉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광촉매는 빛을 쬐어주면 역시 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촉매 재료인데, 이것은 입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의 입자를 이고 주로 TiO2 같은 그 타이타늄 산화물 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촉매를 연결을 하게 되면 수소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태양전지하고 전기 촉매를 연결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율을 얻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미래로 나아가야 될 분야는 광전극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물 안에 전극을 넣고 거기에 빛을 빼어주면 그 광전극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것이 물 분해하는데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 생산에 쓰인다는 이야기이고, 이 광전극은 앞에 말씀드렸던 광촉매보다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지만 효율은 좋고,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태양전지와 그다음에 EC를 연결한 PVEC 시스템인데, 이쪽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광전극을 이용해서 이 값이 싸면서도 높은 효율을 가지는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적인 이제 그 파트인데,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을 쬐어줘서 전기를 발생하고 그 전기가 수소 생산에 이용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빛을 쬐어줬을 때 수소를 많이 생산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전체 효율을 결정하는 인자는 여기 밑에서 보시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쬐어줘서 최대한 그 반도체가 빛을 잘 흡수해서 전자와 전공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전자 전공이 다시 재결합 없이 이렇게 수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송이 잘 되는 그 효율, 그리고 수송된 전자나 전공이 이쪽 계면에 가서 산소하고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인데, 이 화학 반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되는데, 그 활성화 에너지가 가급적이면 낮아지면 좋겠죠. 그 낮추려면 결국 촉매라는 걸 쓰게 되고, 그 촉매는 이런 그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는 오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걸 낮추게 해서 어쨌든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런 효율, 이 세 가지 효율을 다 곱해주면 최종 효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을 잘 받게 하고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 없이 잘 이송을 하고, 그것이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잘 되는 이 전체 세 가지가 골고루 효율이 좋아야 제가 높은 효율의 광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극 특성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보셨던 IPC라는 게 전체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건 퍼센트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효율이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쓰는 태양전지의 효율은 약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를 줬을 때 수소가 생성되는 효율, 그 STH라고 하는데, 이 STH
효율이 지금 세계적으로 약 광전극에서는 한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반도체를 이야기 드렸는데 반도체는 N타입, 그 다음에 P타입, N형, P형이 있고 N형 중에는 여러 가지 산화물이 있고 이런 산화물들을 저희들 광전극에 이용합니다. P형 중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산화물이 있지만 산화물이 특성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들 잘 아는 실리콘을 많이 씁니다. 실리콘 P형 반도체를 포토, 앞에서 보셨던 포토 에노드에 써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광전극에 이용해서 좋은 태양광 물분의 광전극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밴드갭을 조절해야 되고 이종 접합이 가져야 좋고 형상 조절을 또 해서 나노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에 조촉매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다시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노 구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나노는 아시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m 보다 약 10억분의 1이죠. 그게 1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노 수준에서 저희들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반응 면적 증가, 전하 이동 용이, 빛 흡수 증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따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나노가 되면 빛 흡수에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전자 전공이 좀 더 잘 수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접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타입 1, 2, 3가 있는데 하여튼 이 중간 뭔가 계단식이죠. 타입 2 같은 이런 이종 접합을 만들어주면 물분해에 좋고 그 다음에 촉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촉매는 백금입니다. 근데 백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백금을 작게 쓰거나 아니면 백금을 쓰지 않는 그런 촉매를 개발하고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저 또한 백금을 쓰지 않는 다른 촉매를 써서 광전극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패시베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뭔가 보호층을 이야기 드릴 텐데 이 보호층이 없으면 실리콘이 물에 녹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냥 물에 넣으면 녹지 않는데 거기다가 빛을 쬐어주면 실리콘이 며칠 안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부식이라고 하는데 광부식을 막으려고 그러면 실리콘에 보호층을 넣어줘야 됩니다. 광음전극, 그러니까 포토캐소드, 이 포토캐소드 표면에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그때 제가 그 빛을 쬐어주는 걸로 P형 실리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형 실리콘은 예전에는 상당히 비용이 비쌌지만 이제 가격이 많이 싸져서 이거를 이용하면 좋은 광전극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P형 실리콘 반도체를 기판을 보면 이렇게 표면에서 반사가 있습니다. 이 기판을 잘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다. 그 말은 그 빛의 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을 최대한 잘 흡수시키려고 하면 반사가 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반사를 될 수 있는 어떤 그 층을 표면에 만들어줘야 되고 백금이 좋긴 하지만 백금만큼 성능이 괜찮으면서 값싼 촉매를 저희들이 또 표면에 이렇게 실리콘 표면 위에 뭔가 깔아주거나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 안에서 빛을 쬐면 실리콘이 녹아 없어집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층을 또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반사층, 촉매, 표면 보호층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좋은 실리콘 광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광부식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실리콘이 물 안에서 불안정하고 그런 불안정한 실리콘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좋은 광전극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자연에서 저희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광합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데 나뭇잎은 두껍지 않습니다. 나뭇잎은 두께가 약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정도만 돼도 빛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보면 여러 가지 관들이 있는데 이 관들로 이제 물이나 또는 광합성에서 나온 어떤 그 화학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뭐 광합성 원리 잘 배우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잎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돌기 모양이 있죠. 그래서 모든 잎은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명한 잎이나 또는 여러분들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잎을 보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런 걸 발견하면 여러분들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잎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잎의 표면을 잘 보시면 잎의 앞뒤로 여기 왁스 큐리클층이라는 표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에 이 왁스 큐리클이라는 표피층을 벗겨내서 잎을 태양 아래 두면 잎이 1분 안에 다 건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피층이 있기 때문에 잎이 태양 아래에서도 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피층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 안정한 실리콘 광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피층 잘 모르신다 그러면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토란 줄기 요리하시거나 또는 고구마 줄기 할 때 이렇게 뜯어내는 뭔가 이 껍질을 벗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질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바로 표피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피층은 실제로 잎이나 줄기, 식물의 그 광합성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보호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호층을 이 TiO2 나노로드라는 형태의 보호층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좀 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저희 보호층을 실리콘 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여기 베어 실리콘이라는 것이 베어 실리콘이라는 것이 이렇게 투명하죠. 뭔가 지금 약간 마우스가 느린데 베어 실리콘은 이제 반사가 저렇게 잘 되죠. 근데 제가 타이타늄 나노 로드층을 여기에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거의 무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거의 까만색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매우 잘 흡수하게 되고 거기에 제가 또 촉매를 형성을 하게 되면 좋은 광전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마우스가 상당히 느리네요. 예. 지금 여 보시면 P형 실리콘 위에 TiO2 나노라드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제가 이때는 백금을 썼습니다. 백금 나노 입자 촉매로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광전류 이것이 큰 것이 좋은데 이 40시간 이렇게 안정된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TiO2 나노 로드층이 없으면 금방 실리콘이 부식이 돼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이시나요? 예, 제가 지금 빛을 주고 있고 뭔가 중간에서 공기방울 같은 게 올라오죠. 이게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P형 실리콘에 나노라드층이 있고 그 위에 플래티늄 있는 이 전극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수소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TiO2 나노로드층이 없는 부분에서는 지금 일부 분에서만 수소가 나죠. 처음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 수소가 발생했는데 점점점 부식이 되면서 이게 1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소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TiO2 나노로드층이 없으면 안정한 광전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TiO2 나노로드를 무반사층으로 쓰고 안정한 층으로 썼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전이금속 칼코지나이드라고 해서 MOS2라는 물질을 제가 이 플래티늄을 대체하는 촉매로 썼습니다. 이 MOS2는 여러분들 이 물질을 잘 모르실 거면 아마 생소하시다 그러면 차에 넣는 윤활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윤활유 보시면 차에 엔진에 넣는 윤활유 보면 까만색입니다. 그 까만색 입자가 바로 MOS2입니다. 이 MOS2가 윤활유 역할도 하지만 좋은 촉매입니다. 이 백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특성이 좋은 촉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이나 뭐 이렇게 니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촉매 특성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매우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얇게 만들면 상당히 투명한데도 좋은 촉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리콘 위에 MOS2 같은 촉매를 올려서
좋은 광전극을 만들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영역에 지금 MOS2 거의 투명한 MOS2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들 수소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오른쪽 부분 여기에 바로 MOS2가 있고 이쪽엔 MOS2가 없습니다. 훨씬 더 같은 조건에서 수소 생산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MOS2가 좋은 촉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리콘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그림으로 그렸죠. 실제로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이 그림을 이렇게 잘 이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공계 전공을 하고 과학자, 공학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술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디자인.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그것을 남들에게 어필할 때 발표도 잘 해야 되지만 뭔가 이런 그림 또 어떻게 잘 보여줄까 이런 것을 하려면 미술 또 색채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그림을 좀 보는 안목, 거기에다가 영어를 잘하면 매우 좋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소 생산도 하지만 물 안에 이산화탄소를 불어주고 넣어주고 그 이산화탄소에 있는 데에다가 저희도 어떤 전극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표면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포름산인데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떤 원료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CO2를 이런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을 해서 에틸렌 같은 고급 원료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수소 생산과 함께 인공광합성이라는 그런 기술로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계속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연구할 텐데 가급적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공 나노 나무라고 제가 이야기해 놨는데 이 인공 나노 나무의 크기는 채 5마이크로미터. 여러분 나무에는 보통 뭐 10m, 미터 스케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작지만 이것이 빛을 잘 흡수하고 그다음에 수소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촉매 특성이 좋아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여러분들 길가에서나 또는 건물에서 보는 태양전지 보듯이 물 안에 들어있는 태양광 수소 생산 광전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수소차에 넣어주는 수소 생산을 위해서 가스 스테이션, 수소 스테이션에 이런 태양전지처럼 광전극이 이렇게 깔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저희들이 만든 광전극입니다. 나무 같진 않지만 점점 나무의 모양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과나무처럼 잘 만들면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매우 상당히 높은 효율 한 10%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접합 가능하면 신물질 개발이 필요하고 보다 나무에 가까운 나노 구조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비수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플라즈믹이라는 이런 현상을 이용한 나노 입자도 저희들이 도입하고 싶고 또 가급적이면 백금을 쓰지 않는 촉매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많은 학생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과 또 현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도와준 덕분에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공동 연구자가 있고 또 이 연구비를 주는 연구재단, 삼성,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고효율 광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노구조 제어, 이종접합, 조촉매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듯이 아주 나무에 가까운 그런 광전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고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또 유익한 강연 같이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모시고 우리 질문 응답 예, 한번 예. 해볼까요, 교수님? 그 중간에 우리 같이 보지 못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 이정제소라는 것인데 그 앞으로 여러분들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있긴 하지만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는 예, 안 늘어나면 되는 안 거죠.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철강을 만들 때 철을 네. 생산할 때 석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CO2를 만들거든요. 근데 2050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발생된 CO2를 잡아서 다시 딴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공정으로 그런 생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정제소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거기에 네. 다 탄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쓰이면 결국 CO2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CO2 발생 없이 전기를 써서 그럼 전기는 어디서 오냐? 태양전지에서 오면 또 CO2 발생 없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근데 2050년이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되면 이제 네. 흰머리가 많아지겠지만 그때 정말 탄소 중립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예, 있는 예. 건가요? 안 그래도 관련해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연구를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의 선진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저기 물을 분해해서 수소 생산을 그러니까 녹색 수소를 만들면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요. 빠르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선도주자가 미국은 아직 늦습니다. 이걸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나 석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을 더 나아가지 않고요. 제일 앞선 데는 일본. 일본. 예, 근데 최근에 또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준은 그쪽에서 저희들 전 세계 한 2, 3등? 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나노 기술인데 네. 저희들 나노 기술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 반도체 회사가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듯이 상당히 그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앞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자부심이 또 느껴지면서 예. 우리나라가 좀 이제 1, 2, 3등 안으로 또 들어와 있는 그게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우리 교수님 같은 연구진 분들이 밤낮 없이 연구를 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밤은 잠의 자유를 저희 네.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는데 네. 월화수목 금까지만 일하고 이제 법정 휴일을 지키면서 또 연구를 농담입니다. 예. 네,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니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아까 광전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전극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지는 날이 오겠네요 하면서 또 질문해주셨어요. 예, 상당히 좀 고무적이시네요. 고무적인 질문이고 네. 대신 이제 이게 그 광전극을 가로수처럼 심으면 되는데 네. 그 위에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하천에다가 심지 않을까. 오. 하천 물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제 하천변에 우리 벚꽃 피면 굉장히 예쁘다고는 예, 하잖아요. 예, 예. 광전극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그런 장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저희들 강이나 또 하천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 바닷물을 이용하고자 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수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궁극적인 타겟입니다. 해수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예. 궁극적인 타겟이다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우리 준섭님께서 수소 충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지금 수소 충전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정제소에서 가져온 수소를 탱크에 넣고 네. 그다음에 그 탱크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차에 이제 수소를 넣을 때도 탱크에 있는 수소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스 주입하듯이 금방 넣습니다. 네. 예, 금방 넣고 전기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하는데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배터리 자체 안에 이제 리튬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데 이 수소는 그냥 그 수소 탱크에 수소를 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수소가 있다고 하면 금방 충전이 되고요. 네. 실제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리터의 수소가 필요한데 1리터의 수소를 1초 안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미리 이제 생산을 해놓고 이제 탱크에 넣어서 탱크를 교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충전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한데 이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지금 저희 가스 넣는 것처럼 수소 가스를 넣는 그런 데가 생기고 그러겠어요. 그게 지금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요. 수소차가 좋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네. 생산하는 넥소를 예를 들어 절반 가격으로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타보시면 되게 조용하고 네. 정말 좋은 차거든요. 네. 근데 이 수소차를 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수소 스테이션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 관공서에 있거든요. 일부러 이제 수소차 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충전하러 또 관공서에 가기가 또 그렇잖아요. 뭐 밤이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그렇죠. 잠깐 하고 하면 네. 좋은데. 일부러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면 또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수소차가 별로 없는데 충전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어려운 허들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소차를 쓸 수 있도록, 수소차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금 좀 굉장히 요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또 인프라 구축하려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수소가 터지면 폭발하면 또 네.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거를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약간 우려하는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안정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수소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수소 탱크가 있고 이 네. 방 안에 수소를 열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수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 천장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라이터를 튄다든지 또는 뭐 형광등에서 아주 뜨거울 수 있죠. 한 네. 200도 이상 가면 폭발할 수 있는데 그런 불꽃 같은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소차에서 이제 거기에 뭐 불꽃이 있을 리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차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했다는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네.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어디에서 수소가 새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잘 모르고 흡연을 할 때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럼 폭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누유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그렇죠. 예. 되듯이 수소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수소차에는 그 수소 누수되는 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예. 생각되어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조은우님께서는 현재 기술력으로 광전극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시청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태양전지는 지금 미니멈 10년 개런티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살 때 그 성능의 80% 네. 정도를 10년 개런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양전지를 샀는데 5년 있다가 그 성능이 80% 이하로 줄어들었으면 네. 다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개런티를 해주는데 지금 광전극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1, 2년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1, 그러니까 2년 이게 정도를 근데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그걸 네. 더 늘려야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늘리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 또 교수님 비롯 연구진 분들의 어떤 몫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건전지를 저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는 이 수소 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전극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게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빛을 받아야 되는 면적 때문에 네. 커야 됩니다. 태양전지.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태양광도 항상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지붕처럼 항상 설치가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 빛,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아프리카 사막이면 네. 그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우리 빛이 약하다 보니까 이 면적을 넓힐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 지식이 깊지 않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과학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예. 이렇게 돋보기로 아, 돋보기 쓰면 됩니다. 햇볕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예, 햇볕이 예.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실제로 네. 예, 돋보기가 있고 여기에 광전구 작게 만들면 네. 예,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부러 또 돋보기를 달려고 하니 그게 또 이제 상용화되기엔 무리가 있는 예. 점이 있는 거겠죠.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잠깐 과학자가 되려면 네. 미술도 좀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하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어떤 예. 분들이 과학자가 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이공계 특히 과학자 뭐 그러니까 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 순수 과학 하시는 분들 다 과학자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이제 본인이 과학을 계속 하고 뭐 저도 이제 과학을 하고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 일단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끈기입니다. 네. 한 연구를 1년 했는데 뭐 네.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하면 됩니다. 언젠가 됩니다. 반드시 되고요. 자기 이렇게 갔는데 그 방향이 틀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혹시 안 될 때. 네. 그래서 다시 하면 또 했던 노력이 있으니까 금방 원래대로 아니면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IQ가 좋은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끈기.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발표를 잘 해야 됩니다. 발표를 잘해야 돼. 내가 이제 연구한 기술에 대한 예, 그런 본인 것들을 발표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발표력이 결국 본인의 그러니까 판단력하고 같거든요. 아니면 본인의 실력. 네. 그래서 거기에 발표에서 녹아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 네. 영어를 또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잠깐 그 미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그냥 미술이 아니라요. 그 예술의 미술이 아니라 그 이 기하학적인 거 네.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 색상, 그다음에 도형이나. 도형, 네. 예. 그다음에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도식화하는. 네. 그런 걸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 보시면 이렇게 그분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렇군요. 나도 따라해야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뭐 IQ가 안 좋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들어보면 일단 끈기가 있어야 되고 발표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면 도식화를 잘 그릴 수 있는 어떤 미술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 오불성설이래요. 해주셨어요. 그 모든 걸 우리 교수님께서 갖추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저보다 더 훨씬 대단한 분 많고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끈기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광전극에서 수소의 생산량에 태양빛의 강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하시고요. 태양빛의 강도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큰지도 궁금하시대요. 예. 맞습니다. 그 태양광이 세면 좋죠. 빛이 세면 좋죠. 그래서 여름날 12시에 가장 만약에 제가 광전극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때 생산이 가장 잘 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겨울에 오면 겨울에 12시라고 하겠습니다. 맑은 날에 오면 네. 그게 한 3분의 1로 줄 겁니다. 예, 그리고 밤이면 빛이 없으니까 생산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니 이건 또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또 궁금해진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한 8월 이럴 때 굉장히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럴 네. 때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요? 빛을 저장할 수는 없죠. 빛 저장은 아시겠지만 빛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과학 알못이다 보니까 예, 빛은 이게 참 재밌는데요. 네. 빛은 어디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대단한 개발인 거네요. 빛을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가둘 수 있다 그러면 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또 예, 빛이 네. 빛이 이제 압력이 있다. 빛이 네. 힘이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또 잘 모르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강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연 목록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강연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